6일 뉴저지 버겐 카운티 정부가 아시안 태평양 문화유산의 달 및 한인 가정의 달을 기념해 버겐 카운티 청사에서 음악회와 미술 전시회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열었습니다. 한미충효회가 6일 올해로 제11일째를 맞이하는 한미충효회 효자효부 효행상 수상자를 발표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Bringing you headlines from around the world.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Korean News Network, KN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9일 월요일 KNN 종합뉴스입니다. 6일 뉴저지 버겐 카운티 정부가 아시안 태평양 문화유산의 달 및 한인 가정의 달을 기념해 버겐 카운티 청사에서 음악회와 미술 전시회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를 열었습니다. 주혜진 인턴 기자입니다. 6일 뉴저지 버겐 카운티 정부가 아시안 태평양 문화유산의 달 및 한인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버겐 카운티 청사에서 음악회와 미술 전시회 등 다양한 문화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캐슬린 다나반 버겐 카운티장을 비롯해 엘리자베스 랜달 버겐 카운티 클럽, 마이클 사디노 버겐 카운티 셰리프 등 버겐 카운티 행정부 주요 인사들과 이우성 한국문화원장, 한인 유권자 센터, 포테리 한인회 등 한인사회 인사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캐슬린 다나반 버겐 카운티장은 아시안 문화가 버겐 카운티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It was so nice today in the traditional Korean Family Month to have so much of the Korean community here in Bergen County government today. I especially wanted to do it so that both the Korean community could show those of us who are not Korean what some of your culture is like, and also I wanted the other people who work here in the building to experience Korean culture that maybe they hadn't seen before. So it was a wonderful day for everybody. Today was such a wonderful event, seeing the children and the performers with the musical ensemble that was playing. It's just a joy to watch the different cultures in Bergen County. The Korean community is very traditional and family-based. 버겐 카운티 정부는 이날 문화행사에 앞서 전 출연진에게 감사장을 전달하고 이학권 하나임교회 담임 목사와 주성배 가든스테이트 오페라 단장에게 특별 공로상을 수여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정혜선 한국전통무용원 단원의 전통무용과 주성배 가든스테이트 오페라 단장의 바리톤 솔로 무대, 해금 연주 등 다양한 무용과 음악이 어우러져 많은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버겐 카운티 청사에서 우리 한국 전통 문화가 공연을 되는 걸 보고 상당한 한편으로 자부심과 우리 동포 여러분들의 위상이 크게 올라갈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어떤 큰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행사가 여러 카운티에서 그렇게 저희 문화원과 같이 소개될 수 있는 길을 희망을 합니다. 버겐 카운티가 전국에서 제일 소득 수준이 높은 동네입니다. 여기 아시안 중에 한인이 선두니까 너무나 신나고 좋은 일입니다. 괜히 된 거 아니죠? 정치 참여 중요합니다. 이 참여 때문에 됐다고 봅니다. 한편 이날 진행된 아시안 문화 행사에서는 음악 공연 이외에도 버겐 카운티 청사 1층 로비에서 미술 전시회도 열려 한인 최민숙 씨와 존박 씨의 미술 작품이 전시됐습니다. 미술 전시는 5월 31일까지 계속됩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한미충효회가 6일 올해로 제11회째를 맞이하는 한미충효회 효자효부 효행상 수상자를 발표했습니다. 김상수 인턴 기자입니다. 한미충효회가 올해로 11회를 맞이하는 한미충효회 효자효부 효행상 수상자를 발표했습니다. 장수상에는 올해 100세를 맞이한 강영희 할머니가 선정됐습니다. 강영희 씨는 100세의 나이가 무색하게 육신과 정신이 건강하고 혼자 3남매를 키운 점을 높이 평가해 이번 장수상으로 선발됐습니다. 또 특별히 금년에는 저희들이 장학생을 갖다가 이번에 장학금을 주기로 다 했는데, 여태까지 다른 단체에서들은 아주 학교에서 훌륭한 성적만 내는 사람들을 갖다가 골라가지고 이제 장학금을 해왔는데, 저희들은 성적하고는 관계없이, 부모님 모시느라고 부모님이 병중에 있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로 거기에 정말 참 심혈을 기울여서 효를
걸로 하면서 올해 수상자에는 총 7명으로서 장수상 1명과 효행상 2명, 효부상 2명, 효행장학생 2명을 선정했습니다. 특히 효자상에는 노부모로 모시고 3대가 어울려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뉴욕 한인 직능단체협의회 이종식 의장이 선정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부부는 장학생으로서 이번에 그 상금과 상패를 주게 되는데 여러분들 앞으로도 참 좋은 분들을 많이 추천해가지고 윗분의 본이 되는 이런 걸 또 우리 효의 사상을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제11회 한미중회 효자 효부 효행상 시상식은 경로 대잔치와 함께 오는 13일 대동연회장에서 개최됩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에서 지난 8일 오후 1시 엠트랙 열차가 이스트리버 터널에서 탈선해 한 개 차선이 폐쇄됐습니다. 승객은 없었으나 이 사고로 9일 오전까지 펜스테이션 행 열차 23편의 운행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13편은 취소됐으며 6편은 자마이카역까지만 운행했고 3편은 브루클린과 1편은 헌터포인트역으로 우회했습니다. 머저리 앤더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대변인은 전체적으로 10분에서 20분 정도 지연이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항공기 탑승 금지자와 마찬가지로 엠트랙 열차도 탑승 금지자 명단을 만드는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찰스 슈머 뉴욕주 연방 상원의원은 빈라덴 사살 이후 미 전역에서 테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위험한 알카에다도 표를 구입하면 엠트랙을 탈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철도 시스템 보안 강화 촉구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는 가스값이 여름께 50센트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제 유가가 내림세를 보이면서 가스값도 동반 하락해 업계 전문가들이 6월 초엔 갤런당 4달러 미만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가스값 하락은 오사마 빈 라덴의 사망으로 원유 시장의 불확실성이 완화된다는 전망과 원유와 금속, 곡물 등 원자재 거품이 꺼질 것이라는 관측 등으로 풀이됩니다. 유가는 알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이 사살된 후 지난 한 주 동안 무려 15%가량 급락했습니다. 8일 오전 맨하튼 한인타운을 출발한 패스 열차가 뉴저지주 호보큰역 승강장에서 구조물과 부딪혀 30여 명이 다쳤습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과 전국 교통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0분쯤 맨하튼 33스트리트역을 출발해 호보큰역으로 들어오던 열차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승강장 끝에 있는 구조물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열차에 타고 있던 34명이 중경상을 입고 인근 호보큰 대학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심각한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부상자 대부분은 이날 오후 퇴원했습니다. 한인 부상자가 있었는지 여부는 현재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과 항만청은 열차가 역사로 진입하면서 기계적 결함으로 속도를 줄이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로 호보큰역 양쪽 방향 열차 운행이 전면 중단됐으나 오후 늦게 3개 트랙 가운데 1개는 개통됐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앞으로 3, 4년 뒤 기존 메트로카드에서 진화한 스마트카드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TA 카드는 기존 메트로카드처럼 구입할 필요 없이 현금 카드나 신용카드처럼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와는 다른 방식으로 센서에 갖다 대는 방식으로 요금이 지불될 것으로 보입니다. MTA는 새로운 방식의 결제 시스템이 도입되면 인력 감축에도 도움이 되고 카드 발급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레코드지는 카운티 내 13개 타운과 패세이 카운티 1개 타운 등 14개 타운의 주택가치가 재조정되면서 주택 소유주들이 부담해야 하는 재산세도 줄어들게 됐다고 8일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주택가치 하향 재조정은 결국 에퀴티 감소로 이어져 실질적인 자산은 감소하게 돼 승자 없는 감세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버겐 카운티 세무국 자료를 보면 극심한 경기 침체로 부동산 시장이 냉각되면서 재산세 감세를 위한 주택 및 상업용 건물 소유주들의 건물 가치 재조정 신청이 분무를 이뤄 2006년 2,594건이었던 신청 건수가 2010년 9,004건으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패세이 카운티는 833건에서 지난해 4,541건으로 급증했습니다. 버겐 카운티 정부가 재조정한 자료를 보면 해켄색은 전체 재산 가치가 15.7%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미국 대기업 최고 경영자들의 보수가 11% 인상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경영 컨설팅 업체 헤이그룹에 의뢰해 350개 주요 기업 CEO들의 보수를 조사한 결과 급료와 상여금, 장기 인센티브 등을 합친 보수 중간값은 930만 달러로 집계돼 전년 대비 11% 상승했다고 9일 보도했습니다. 기업별로는 지난해 비아컴의 필립 다우만 CEO가 8,430만 달러를 받아 최고 금액을 기록했고, 이어 오라클의 로런스 앨리슨이 6,860만 달러, CBS의 레슬리 문페스가 5,390만 달러로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상위 10위 중 비아컴과 CBS, 월트 디즈니와 타임워너 등 미디어 관련 업체가 4곳이나 포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최근 일본 소니의 개인정보 유출 등을 계기로 미국 내에서 10대 청소년들의 온라인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공론화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9일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에드워드 마키 조 바튼 연방 하원 의원은 13세부터 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하는 동시에 이들에 대한 타깃 마케팅을 금지하는 법안 제정을 추진 중입니다. 이는 1998년 제정된 어린이 인터넷 개인정보보호법 등 기존에도 관련법이 있으나 이는 주로 12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10대 청소년을 위한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실제로 개인정보 보호단체인 트러스트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스마트폰 사용자 가운데 애플리케이션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읽는 비율은 전체의 절반 수준이며 10대의 경우 이보다 더 낮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경기 호전과 세계 경제 회복세에 따라 지난 3월 한국의 해외 부동산 취득 규모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일 한국의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3월 한국 거주자의 해외 부동산 취득액은 1억 1,100만 달러로 지난해 3월에 2,420만 달러보다 358%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2007년 7월 이후 3년 8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3월 해외 부동산 취득은 개인이 1억 970만 달러, 법인이 130만 달러로 개인 투자 비율이 법인 투자보다 월등히 많았으며 용도별로는 주거용이 2,950만 달러, 투자용이 8,150만 달러로 투자 목적의 취득이 많았습니다. 미국 부동산 전문가는 미국 부동산 시장이 바닥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예전에는 주택 쪽으로 집중된 투자가 상업용 부동산으로 다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 아프간 주둔 미군 사령관은 8일 오사마 빈 라덴이 숨지면서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에 대한 알카에다의 영향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퍼트레이어스는 이날 아프간 동부 미군 기지에서 가진 AP와의 인터뷰에서 아프간 탈레반과 알카에다 간 협력 관계는 탈레반 지도자 물라 오마르와 빈 라덴의 개인적인 관계에 따른 것이지 조직적 차원의 것이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빈 라덴의 사망으로 탈레반이 나토 북 대서양 조약기구 및 아프간 정부와 평화 협상을 하는데 조건이 되는 알카에다와 관계 단절을 하기가 쉬워졌다고 덧붙였습니다. 하미드 카르자이 아프간 대통령과 미 오바마 행정부는 아프간 헌법을 수용하고 알카에다와 관계를 끊는 어떤 탈레반 조직원과도 협상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최근 몇 달 사이 탈레반 고위 인사들과 비공식 접촉을 가져왔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앞바다에서도 요오드나 세슘보다 위험한 스트론튬이 검출됐습니다. 9일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문부과학성 조사 결과 지난달 18일 후쿠시마 원전 5호기와 6호기 배수구 부근 바다와 부지의 흙에서 방사성 물질 스트론튬 90이 검출됐습니다. 5호기와 6호기 배수구 부근 바다에서 검출된 스트론튬 90은 바닷물 1리터당 7.7베크렐로 기준의 1.26배, 원전에서 15km 떨어진 바다에서 검출된 스트론튬은 4.6베크렐로 기준의 1.15배였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밖의 토양과 식물에서 스트론튬이 검출된 적은 있지만 바다에서 검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스트론튬 90은 칼슘과 성질이 비슷해 체내에 들어가면 뼈에 축적되기 쉬우며 반감기가 약 29년으로 길고 피복되면 감마선보다 위험도가 높은 베타선을 방출해 골수암과 백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TVK를 연결해 미서부 지역 동포사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는 일요일 어버이날을 앞두고 한인타운에서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가족을 돌아보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한인타운 곳곳에서는 할인 이벤트도 열리고 있습니다. 김성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는 일요일 어버이날을 앞두고 한인타운에선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오늘 오전 동양선교교회에선 300여 명의 한인 노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리차드 오프만 변호사의 후원으로 어버이날 경로잔치가 열렸습니다. 올해로 11년째 경로잔치 후원에 나선 리차드 오프만 변호사는 한인 노인들에 대한 감사와 공경의 마음을 전하고자 이 같은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Well, this is our 11th year of sponsoring this event for parents. It's been our pleasure to do so. I believe that the early generation is the foundation for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here in Los Angeles. 한국 전통 민요와 춤 등 다양한 공연과 함께 떡과 식사가 제공된 오늘 행사엔 LA 총영사관 부인회와 중앙은행 직원들이 자원봉사에 나서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네, 저희 부모님은 다 한국 계시는데 특별히 여기 OMC에서 이렇게 큰 행사를 하셔가지고 저희 중앙은행에서 이렇게 와서 많은 어르신들 도와주시고 하니까 참 보람 있고요. 너무 좋아요. 너무 기쁘게 지금 일하고 있어요. 저기 미국 와서 아마 이런 봉사활동을 제가 안 해봤는데 오늘 너무 보람 있는 것 같아요. 한편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 한인타운에선 갖가지 할인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NS 홈쇼핑은 5월 한 달 동안 제품을 구매하는 모든 고객들에게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탈을 사용한 카네이션 핸드폰 줄을 증정합니다. 또 홍삼 농축액과 기능성 화장품, 식기구 등 60여 개 제품을 20에서 30% 할인 판매합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20%부터 최고 30%까지 할인 행사도 같이 병행을 하면서요. 또 이러한 변치 않는 카네이션도 같이 구매 고객께 증정해드리는 이벤트를 1개월 동안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카네이션은 핸드폰에 걸 수 있는 핸드폰 고리입니다. 요거는 아무래도 이제 시들지 않는 카네이션이고 이제 부모님들께서 이제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실 때마다 이제 보내주신 어떤 그 정성을 늘 생각할 수 있는. 이 밖에도 한국의 본사와 연계해 무료로 배송해주는 한국으로 감사의 선물 보내기 행사를 오는 5월 10일까지 실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TVK 뉴스 김성모입니다. 계속해서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뉴욕주와 뉴욕시, 미 암협회, 뉴욕 일원 의료기관들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한 달간 퀸즈를 비롯한 5개 보로 곳곳 병원에서 무보험자들을 위한 무료 유방암 검진을 실시합니다. 저소득층 여성들을 위한 무료 암 치료 재정 상담도 받으실 수 있고 조기 유방암 검진의 중요성에 대한 세미나도 개최합니다. 이만호 목사가 심호하는 뉴욕 순복음 안디옥 교회 뉴욕 안디옥 아카데미 썸머 스쿨 제2차 조기 등록을 5월 31일까지 받습니다.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과 유능한 최고 전문 라이센스를 가진 교사진으로 소수의 정예 학급을 편성해 방학 동안 최고의 실력 향상이 가능합니다. 대상은 kindergarten부터 12학년까지 각 학년 소수정예 클래스 8명을 선착순으로 제한합니다. 기간은 7월 5일부터 8월 19일까지 7주간이며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연장반도 운영합니다. 또한 방과 후 학교와 토요 무료 학교를 수시로 접수하며 회비는 $530입니다.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 천주교회의 주관으로 오는 22일 맨하탄 K타운 31가 브로드선상에서 제31회 탈북 동포와 노숙자를 위한 나눔의 바자회를 엽니다. 많은 한인 동포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 재외한인사회연구소가 12일 플러싱 열린 공간에서 제10회 정기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재미한인신문의 인종갈등 담론을 주제로 한 이날 행사에는 상지대학 언론광고학부 박용규 교수가 직접 나와 강연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뉴욕 뉴저지 한인 불교계가 8일 일제히 봉축 법요식을 열고 이 땅에 부처님의 법이 널리 퍼지기를 기원했습니다. 이날 봉축 법요식을 봉행하고 이어 사찰 어린이, 청장년 등이 펼치는 농악놀이, 태평무 등 다채로운 축하 행사를 열어 아기 부처가 이 땅에 오신 뜻을 되새겼습니다. 또한 맨하튼 일대에선 뉴욕 불교 국제 봉축위원회가 마련한 23회 제등 행렬도 펼쳐지는 등 연등의 물결도 이어졌습니다.
주 뉴욕 총영사관이 지난 5일 뉴욕주 사라토가에서 뉴욕주 한국전 참전용사회 14총회의 참전용사 대표들에게 한국 정부가 수여하는 평화의 사도 메달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뉴욕주 주요 카운티 10개 지부 총 대표 50여 명 및 그 가족과 그리고 뉴욕주 상원의원 등 총 150명이 참석해 한미동맹의 의미를 다시금 새겨볼 수 있는 매우 뜻깊은 행사가 됐습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 동물에 대한 예입니다. 이 책은 21세기 동물윤리학의 새로운 고전으로 떠오른 혁신적 생명 철학서입니다. 복잡하고 모순적인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짚어보며 행복한 공존을 위한 철학적 통찰과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저자는 인간의 욕망으로 수많은 동물들이 위기에 처해 있는 지금 광우병과 구제역, 조류독감 등 동물들의 역습이 시작된 지금이야말로 동물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필요한 시기라고 주장합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기영리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오늘의 시사 칼럼이 이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한국 민족의 위풍양속인 효와 경로사상을 실천하기 위한 행사가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오는 13일에는 대동연회장에서 한미 중요회 시상식 및 경로잔치가 열리며 다음 날인 14일 토요일에는 뉴저지 파인플라자에서 오전 10시부터 저희 MKTV그룹의 특별 후원으로 뉴저지 상록회 제10회 효행상 시상식 및 전통 공연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지난주에도 뉴욕시에서는 재미 한국부인회와 뉴욕 예지원에서 효녀 효부상을 수상하는 등 우리 전통 미덕인 효를 실천하기 위한 다채로운 행사들이 이어졌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핵가족화 시대를 맞이해 한인사회가 앞장서 어른들을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는 가정의 중요성을 알리는 각종 이벤트를 통해 미 주류 사회의 효의 근본을 일깨워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주 일요일 마더스데이에는 각 성당과 교회 등 종교단체별로 모든 어머니들의 가슴에 카네이션 꽃을 선물하며 가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저희 MKTV에서도 올해로 14회째를 맞이하는 뉴욕 뉴저지 경로대잔치 행사를 개최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뉴욕과 뉴저지 두 곳에서 성대한 경로잔치 행사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오는 6월 14일 프로싱 대동연회장과 6월 15일 팰리세이스 파크 파인플라자에서 다채로운 경로잔치가 열려 어른신들에게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강산을 변화시켜온 방송의 힘과 발전에는 바로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경로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저희 MKTV그룹은 최근 어려워진 경제 여건을 우려하시는 어르신들의 심신을 풀어드리고자 올해에는 더욱 화려하고 성대하게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동포 어르신들 중에는 매일 만나는 친구분도 계시겠지만 지난해 공연 때 만나고 만 1년 만에 다시 보는 반가운 얼굴들도 있으실 겁니다. 아무쪼록 저희 MKTV는 미주 한인사회에 보다 알찬 소식과 함께 더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게 될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경로잔치 행사를 계기로 우리 한인사회가 우리 어른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어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5월 9일) 날씨 알려드립니다. 낮 최고 기온 70도, 섭씨 영상 21도, 밤 최저 기온 50도, 섭씨 영상 10도 기록하겠습니다. 5월 10일도 맑고 화창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70도, 섭씨 영상 21도, 밤 최저 기온 51도, 섭씨 영상 10도 예상됩니다. 낮과 밤 일교차 크니 얇은 외투 준비하셔서 외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내내 맑은 날씨 이어지다가 주말 들어 비 소식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법률 정보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장석하 변호사님께서 에스크로우의 다양한 형태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파워 버튼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프린시플이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에이전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파워 버튼 서류에 프린시플과 에이전트의 이름이 정확히 명시가 되고 주소도 정확히 명시가 돼야 됩니다. 또한 정확히 어떤 권한을 부여하는지가 명시가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집을 팔고 싶은데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한국에 갈 경우 친구한테 파워 버튼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친구가 계약서 사인하고 바이어 협상도 하고 클로징 때 돈을 대신해서 받을 수 있는 이런 권한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 파워 버튼은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되고 이것은 공증인 앞에서 사인하셔야만 공증의 효과가 발행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상으로 5월 9일 월요일 KN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ringing you headlines from around the world.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Korean News Network, KNN.